안녕하세요. 선릉사는 은씨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신제품 소리로 공간을 디자인하다 SRS RA5000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디자인, 스펙, 그리고 핵심 기능 총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두 가지 제품군으로 나뉘어지는데 SRS RA3000과 SRS RA5000 제품입니다. SRS RA30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를 하지 못해서 이미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RA3000 제품은 동그랗고 긴 모양의 육각형 원통 디자인입니다. 색은 검은색과 아이보리색 두 가지가 있고, 검은색은 트위터 부분이 골드로 포인트, 아이보리색은 무슨 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위터 부분에 포인트 컬러가 있습니다. 제품 뒤쪽에는 오디오 인풋 단자와 전원 케이블 꽂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도 컬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품 윗면에는 RA3000을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제 RA5000 제품의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A5000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단일 컬러의 제품입니다. 또한 이 제품은 RA3000과는 조금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RA3000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디자인이었다면 RA5000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기둥형 디자인이 아니라 삼각형 기둥형 디자인이고, 가운데 부분이 잘록한 형태입니다. 윗부분에 유닛에 골드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 뒷부분에 오디오 인풋 단자가 있고, 전원 같은 경우에는 바닥 부분에 있습니다. 또 바닥 부분도 평평한 형태가 아니라 3개의 다리가 있는 형태입니다. 기기 조작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RA3000처럼 제품의 윗면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 제품의 두 면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제가 구매한 RA5000 제품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닛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은 총 7개가 있으며 3개는 위쪽으로 각각 다른 각도로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다른 3개의 유닛은 3면에 나뉘어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머지 스펙을 살펴보면 웬만한 중고가 제품들이 지원하는 기능들은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지원, 와이파이 연결 지원, 스포티파이 연결 지원, 크롬캐스트 내장, 구글 홈 지원, 음성 제어 지원, 이러한 기능들은 당연히 제공을 해줍니다. 특징이 될 만한 기능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소닉 뮤직 센터 앱 지원입니다. 이 앱을 통해서 오디오 인풋 변경, 스포티파이 연결, 와이파이 연결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 또한 기기 옵션, 전원이라든지 이퀄라이저 이런 것들을 변경하거나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 볼륨 조정 지원입니다. 음악 트랙마다 볼륨이 좀 들쑥날쑥하면 갑자기 소리가 작아진다거나 갑자기 소리가 엄청 커져서 놀랄 때가 있는데, 트랙을 분석해서 일정한 볼륨으로 재생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음악을 재생하기 때문에 크게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은 기능이긴 합니다. 마지막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능 때문에 다른 스펙이나 기능들은 보지도 않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다른 기능은 위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제품은 소니에서도 이 기능을 선보이기 위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 기능은 바로 뭐냐? 주변 공간을 가득 채우는 사운드, 임머시브 오디오 인핸스먼트 360도 리얼리티 오디오입니다. 소니의 설명을 요약하면 청자를 소리의 공간에 집어 넣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존의 스피커랑 뭐가 다르냐? 이게 중요하겠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펭귄이 스피커입니다. 미어캣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 음악을 듣는 청자입니다. 이 빨간색 판은 저희가 음악을 듣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 정면에 이렇게 스피커를 배치를 하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저희가 이제 TV라든지 음악을 듣게 되면은 이 스피커는 저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스피커들, 방향성이 있는 지향성 스피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서 이 음악을 듣게 되면 소리가 앞에서 온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뒤로 돌아서게 된다라면 음악이 또는 TV 소리가 뒤에서 온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니는 뭐냐? 이게 아닙니다. 이 방에다가 내가 스피커를 딱 놔요. 놓으면은 이 스피커가 이렇게 앞쪽으로 음악을 뿜는 게 아니라 이 스피커는 소리를 360도 사방으로 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저희가 음악을 듣게 되는 이 공간을 음악으로 꽉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스피커에는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켜게 되면은 기계가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제 생각에는 뭐 저음부터 고음까지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뭐 여기에 슈퍼라든지 뭐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간 구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칼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칼리브레이션 완료됐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음성으로 들립니다. Sound calibration start. 3, 2, 1. Sound calibration complete. 소니의 스피커를 여기에 놓게 되면은 얘는 이제 이 공간을 음악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정면에서 이 스피커를 바라봐도 이 소리가 이렇게 정면으로 오는지를 모르게 된다. 왜냐면은 소리가 이렇게 정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소리는 이 공간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뭐 계산을 할 때 뭐 이렇게 뭐 주변에 이렇게 뭐 음파를 쏘겠죠. 뭐 저음부터 고음까지 정확한 기술을 이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스피커가 여기에 있고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 주변을 좀 막 뭐 계산을 해가지고 막 소리 튕기는 거 이런 거 계산을 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스피커가 인지를 해서 이 주변에 소리를 채운다. 이거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데, 내가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아무데나 있어도 동일하게 소리의 어떤 방향감을 느낄 수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늑대를 TV라고 할게요. TV를 여기에 배치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색하지 않게끔 뭐 외부에 이제 스피커를 단다고 하면은 TV 옆에 뭐 이렇게 스피커 2개를 두겠죠. 이렇게 저희는 이 TV를 바라보고 있고 이 TV가 저희한테 소리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방식, 이런 방식이 저희한테 이제 익숙한 거거든요. 그런데 소니의 임멀시브 스피커, 이 스피커를 사용하면 뭘 할 수 있냐? TV를 여기에 두고 스피커가 여기에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공간은 음악으로 차 있으니까. TV 뒤에 있던 뭐 TV 왼쪽에 있던 심지어 뒤쪽에 있던 아무데나 놔도 이 스피커의 위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변 공간을 가득 채우는 사운드, 정말 그렇게 느껴지냐? 소리의 방향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느냐? 소리의 공간에 우리가 진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냐? 대답을 하자면 저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지향성 스피커보다는 덜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를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스피커를 설치했기 때문에 나는 그 스피커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소리가 그쪽에서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가족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희 가족 모두 다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맞췄습니다. 이멀시브 오디오를 실제로 이 제품에서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질감의 변화가 있냐면은 맥 앱 중에서 붐 3D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뭐 실제로 우리가 듣는 소리를 3D로, 소니의 지금 기능과 똑같죠? 3D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뭐 이런 앱인데, 이 앱을 사용했을 때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좋게 말하면은 입체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말을 한다라면은 소리가 좀 뚱뚱하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이 제품은 실패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멀시브 오디오 인해스먼트, 이 기능이 정말 내 생각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실패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가성비입니다. 사실 소니의 오디오 제품들은 정말 비싼 편입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만원 훌쩍 넘어가는 것도 있고, 제품이 뭐 공개는 됐지만 가격이 나오기 전에 스피커의 자체에 좀 크기도 있는 편이어서, 스피커는 일반적으로 크면 클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한 뭐 150에서 200 정도 하면 다행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공개되었을 때 저는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능, 이멀시브 오디오 인해스먼트, 이 기능을 핵심으로 나온 제품군 중에서는 RA5000은 어쨌든 이 제품군 중에서는 최상위 모델입니다. 소니의 한 제품군 최상위 모델이 70만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좀 싸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니의 사운드 품질입니다. 오디오 인해스먼트 기능은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웠지만, 어쨌든 스피커의 기본, 소리의 품질은 제가 오디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순 없겠지만, 저는 이 스피커에서 이멀시브 오디오 인해스먼트 기능을 빼고 70만원이라고 해도 구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운드 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총평을 내리면은, 이멀시브 오디오 인해스먼트는 개인적으로 실망스럽지만 역시 소니가 만들어내는 이 소리의 품질은 믿고 들을만 하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소니 SRS RA5000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